안녕하세요. 황금 노후입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친구를 안 만납니다. 외롭겠다.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친구 만나기가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한 60대들이 친구를 안 만나는 진짜 이유 8가지를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혼자 계신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째, 자랑 대결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65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 딸이 변호사야, 손주가 외국에 산대. 처음엔 축하해줬습니다. 잘 됐네, 축하해. 하지만 계속되니 피곤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 평범해요.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처음엔 그게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이 자랑할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지? 우리 애들 건강하고 착하면 됐는데. 그 후로 모임이 싫어졌어요. 모임에 가면 자랑 듣고 비교당하고 그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안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겪는 현실입니다. 친구 관계가 자랑 대결이 되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즐겁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견뎠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인데 왜 비교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과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에 대한 회의입니다. 68세 이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매달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번 모이면 1인당 5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수입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사는데 5만 원이 부담됐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친구들은 여유 있어 보였어요. 고기도 시키고 술도 마시고 2차도 가고. 저는 부담됐어요. 하지만 말 못했어요. 쪼잔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참고 나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후회됐어요. 5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며칠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구나. 돈 없으면 못 만나는 친구구나. 그게 슬펐어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모임을 피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데 모임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부담됩니다. 하지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빠지는 겁니다. 경제적 이유로 못 만나는 친구라면 진짜 친구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셋째, 험담과 뒷담화가 주는 정신적 피로입니다. 63세 박경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혜 씨는 아파트 단지 주민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지고 정보도 나누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모임이 험담의 장이 됐습니다. 저 집은 남편이 바람 피웠대, 저 집은 빚이 많대, 저 집. 며느리는 싸가지 없대. 처음엔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편했습니다. 경희 씨는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없는 날 제 이야기를 했대요. 우연히 들었어요. 제 며느리가 차갑대요. 시어머니한테 잘 안 한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 며느리는 바쁜데도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들이 뭘 안다고 그러나. 그날 이후 모임이 싫어졌어요. 저도 뒤에서 이야기되고 있구나.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다 험담이구나. 정신적으로 피곤했어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많은 60대가 요즘 겪습니다. 모임이 험담의 장이 되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누군가 없으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젊을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내 이야기가 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넷째, 가치관 차이와 대화 불통에서 오는 소모감입니다. 66세 최민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대학 동창들과 분기마다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만나기 싫어졌습니다. 이유는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진보였습니다. 처음엔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싸움이 됐습니다. 민수 씨는 말합니다. 친구 하나가 계속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해요. 다른 의견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처음엔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만날 때마다 정치 이야기 나오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40년 친구인데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슬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많은 60대가 겪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고정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못 넘어갑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양보가 안 됩니다. 대화가 소모전이 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만 나쁩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64세 한명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숙 씨는 일주일에 3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건강 악화, 한 친구는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어 모임이 없어졌어요. 한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명숙 씨는 말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나가기 싫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 미안해서 한번 나갔어요. 예전처럼 수다 떨고 웃고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피곤했어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혼자가 좋구나. 사람 만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구나. 그 후로 안 나갔어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내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진 않으십니까? 친구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지치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겁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음악은 소리가 적고 큰 형상은 모습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조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정 소비를 더 이상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67세 오경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자 씨는 요즘 친구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아니라 감정 체력이요. 경자 씨는 말합니다. 친구 하나가 계속 하소연해요.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들어줘야 해요. 공감해줘야 해요. 위로해줘야 해요. 젊을 땐 괜찮았어요.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듣고 있으면 제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지쳐 있어요. 경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한 번은 친구가 울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대요. 저는 같이 울어줬어요. 화도 내주고 위로도 해줬어요. 3시간 동안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서 쓰러졌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3일 동안 회복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감당할 체력이 없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0대는 체력뿐 아니라 감정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을 땐 넘길 수 있었던 말, 표정, 분위기가 이제는 그대로 피로로 남습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듣는 것,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 이 모든 게 감정 소비입니다. 60대가 되면 이 소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지 않고 다녀오면 더 지친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나를 아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고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타인이 된다. 깊은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받아줘야 합니다. 이게 소모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입니다. 7째, 관계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69세 정미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선 씨는 친구 모임에서 늘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분위기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싸우면 중재했습니다. 누가 우울하면 웃겼습니다. 누가 자랑하면 칭찬해줬습니다. 30년 동안 그 역할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모임이 돌아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곤합니다. 미선 씨는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프다고요. 걱정된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별로 안 들어줘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모임에서 들어주는 역할일 뿐이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구나. 나는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라 역할이구나. 미선 씨는 계속 말합니다. 그 후로 모임이 싫어졌어요. 가면 또 분위기 맞춰야 하고 웃겨야 하고 들어줘야 하고. 저는 이제 그 역할 하기 싫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친구 이전에 나 자신으로 있고 싶어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많은 60대가 겪습니다. 모임 속에서 늘 맡게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분위기 맞추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참는 사람, 회개 맞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 젊을 때는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역할로 존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자신으로 있고 싶습니다. 역할을 벗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빠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역할이 아니라 본성으로 살아야 편안하다 맞습니다. 60대가 되면 역할이 아니라 본성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한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요. 여덟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2세 김영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애 씨는 젊을 때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친구가 많았습니다. 모임도 많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달라졌습니다. 영애 씨는 말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아까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20년? 30년? 길지 않아요. 그 시간을 의미 없는 만남에 쓰고 싶지 않아요. 영애 씨는 계속 말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중심이었어요. 친구 많은 게 자랑이었어요. 중년에는 책임이 중심이었어요. 가족 돌보고 일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60대 이후는 달라요. 시간, 건강, 마음의 평온이 중심이에요. 내 시간을 지키고 싶어요. 내 건강을 돌보고 싶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어요.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하루가 훨씬 값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1순위였습니다. 중년에는 책임이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시간, 건강, 마음의 평온이 1순위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만남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내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무슨 뜻일까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친구가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양이 아니라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진 않으십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달라집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8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랑 대결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비교당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과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에 대한 회의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 의문이 듭니다. 셋째, 험담과 뒷담화가 주는 정신적 피로입니다. 모임이 험담의 장이 되는 게 견디기 힘듭니다. 넷째, 가치관 차이와 대화 불통에서 오는 소모감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하고 만나면 싸우기만 합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평화롭습니다. 여섯째, 감정 소비를 더 이상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남의 감정을 받아주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일곱째, 관계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있고 싶습니다. 여덟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간, 건강, 마음의 평온이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이 8가지 이유는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똑똑한 60대가 친구를 안 만나는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실패한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면 그건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한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안하다면 그건 성숙의 증거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못 견뎠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혼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하루가 시끄러운 모임보다 훨씬 값집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 나가고 드라마 보고, 낮잠 자고 저녁에 창밖 보며 생각에 잠기는 하루. 이런 하루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십니까? 이런 평화를 아는 사람은 시끄러운 모임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평화가 좋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친구가 많은 게 성공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게 성공입니다. 모임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운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옳습니다.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한 겁니다. 고립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시면서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도 요즘 친구 만나기가 피곤하신가요? 둘째,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신가요? 셋째,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 그건 건강한 신호입니다. 둘째,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한 겁니다. 셋째, 여러분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조금은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지금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